남정욱님의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 현대사 7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순 사건, 여수 반란, 순천 폭동 사건의 줄임말이다. 군인이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에 대해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완전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던 미군정은 국방경비대 신병을 모집할 때 신체 검사와 구두 시험만으로 병사를 선발했다. 그 결과 경찰의 추격을 받던 골수 좌익들이 대거 국방경비대에 입대했다. 심사까지 거친 신체 건강하고 이데올로기 투철한 좌익들이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주동한 여수 주둔 14연대는 특히 좌익세가 심했다. 1948년 14연대를 창설할 당시 입대 지원자가 별로 없어 지원자를 무조건 입대시켰다. 남로당 전남도당에서는 좌익 청소년들에게 14연대에 많이 입대하도록 독려했다. 좌익뿐이 아니었다.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도 수두룩했다. 군에 입대하면 무사하다는 소문을 듣고 군을 은신처로 삼은 까닭이다. 불만 세력의 총집합이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일개 대대 규모의 군인들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 반란의 도화선이다.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의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경찰과 우익 인사들을 무참히 죽였다. 이 과정에서 여수경찰서장과 사찰계 직원 10명, 한민당 여수지부장, 대동청년당 여수지구위원장, 경찰서 후원회장 등을 포함한 우익계 인사와 가족 70여 명이 살해되었다.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한 후 순천시로 이동. 홍순석이 지휘하는 14연대 2개 중대 병력과 합류하여 순천을 장악했다. 우익은 물론이고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주민들도 숱하게 죽어나갔다. 약탈, 방하는 기본이겠다. 10월 21일 반란군은 별곡, 보성, 고흥, 광양, 구례를 거쳐 10월 22일에는 곡성까지 점령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송호성 준장을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진압작전을 펼쳤다. 진압군이 순천에 진압하자 반란군은 광양 및 인근 산악지대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10월 23일 진압군이 순천을 장악하고 여수를 탄환하기 위한 2단계 작전에 들어갔다. 이틀간에 걸친 시가전 끝에 27일 여수에서 반란군이 섬멸됐다. 여순 사건 이후 서수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독립부대명에서 사라졌다. 14연대는 없어졌고 4연대는 20연대로 개편됐다. 무장 반란과 좌익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지금껏 말한 것은 역사가 아니다. 그냥 기록이다. 기록에는 피냄새가 없다. 죽음이 구체적이지 않다. 여순 사건의 핵심은 폭동이 아니라 장악이다.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그 영토 안에서 반란 세력이 물리적인 공간을 접수했던 엄청난 사건이다. 그저 좌익 폭동이라는 몇 줄로 대충 끝내서 안 되는 이유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여순 반란을 남로당과 무관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르다. 남로당 조직책이었던 지창수 상사에게 반란 지령을 내린 사람은 남로당 군부 적화적 특별공작 최고 책임자 이재복이었다. 지창수는 김지혜 중위와 홍순석 중위를 포섭하여 제주도 출병 거부 반란 계획을 세운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공비 토벌작전으로 출동하는 장교들을 환송하는 회식이 열린다. 출항 시간은 그날 자정이었다. 사건은 오후 8시경 벌어진다. 지창수는 군 내부에 있던 좌익세포 40명을 동원,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한다. 직후 비상나팔을 불어 출동 부대인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연병장에 집결시킨 지창수는 인공기를 걸어놓고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를 체포하러 오는 경찰을 타도하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라는 제주도 공비 터벌을 반대한다.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자. 지금 북조선 인민군이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38도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다.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 몇몇 장교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지창수는 이들을 사살한다. 20여 명의 장교가 순식간에 시체가 되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지창수는 행동명령을 내린다. 탄약고는 이미 점령해 놓았으니 각자 탄약고에 가서 실탄을 최대한 휴대하라. 장교들을 모조리 사살하라. 이계대대 병대는 병력은 대기 중이던 여수지구 남로당 핵심 분자 23명과 합세하여 여수 시내로 진출한다. 시내 곳곳에서 경찰과 교전이 벌어졌다. 반란군의 무기는 M1 소총, 반면 경찰은 카빈 소총이어서 애초부터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다. 경찰서가 털리고 유치장에 갇혀있던 수감자 50여 명이 반란군에 합류한다. 여수 시내에는 좌익단체와 학생 600여 명이 인민공화국 만세, 인민해방군 만세를 외치며 대기 중이었다. 반란군은 이들에게 무기 3천여 정을 지급한다. 새벽 5시,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언론사, 은행 등이 반란군에 손이 들어간다. 거리에는 인공기가 개양되고 좌익 학생과 날품팔이 노동자, 나이 어린 양아치들은 반동분자 색출을 시작했다. 경찰은 반란군에 잡히면 사살되었고 군중들에게 잡히면 밟혀 죽었다. 20일에는 미국 철수, 인민해방군 만세를 주장하는 벽보들이 나붙기 시작했다. 1000여 명 이상이 모인 군중대회에서 인민위원회가 그 즉시 결성되었다. 이용기, 유모균, 박채영, 문성희, 김기영, 송욱 등 6명이 의장단에 선출되었고 이들은 인민공화국 만세를 3번 외친 뒤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민해청, 민청, 학동, 여맹, 합동노조, 철도노조 등 좌익단체 소속 600여 명은 인민의원군을 조직하여 반동분자를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여수인민위원회는 보안소와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역자를 인민재판에 회부했고 대부분 처형했다. 20일 오후 중앙광장에서 3만여 명이 군중에 모인 가운데 인민대회가 시작했다. 인민공화국을 수호하겠다는 맹세 등 6개 항목을 채택하고 민청원과 학생 그리고 30세 내외의 장정들에게 무기 200정을 지급했다. 선전, 선동정으로 여수인민보라는 신문이 발행되었다. 발행인은 여수인민위원회였다. 불과 40여 명이 시작한 폭동이 1000여 명의 폭도 집단으로 확산됐다. 이들 전부가 공산당원은 아니었다. 세상에 불만을 품거나 소외된 자들도 많았다. 이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려가면서 동조 세력을 모았다. 지금 인민공화국 군대가 38선을 넘었다. 이승만은 인민군의 포로가 됐다. 이승만이 일본으로 망명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지를 모두 인민군이 점령했다. 당시 여수에 돌아다니던 유언비어들이다. 폭동은 이렇게 거짓말을 타고 커져나갔다. 월북했다가 1948년 북조선 노동당의 결정에 따라 다시 남한으로 내려온 이현상은 김지회에게 순천 점령 명령을 하달한다. 10월 20일 반란군은 통학열차를 이용하여 순천으로 이동한다. 순천에는 홍순석이 2개 중대를 이끌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천경찰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여수와 광양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경찰 1개 소대를 순천교 제방에 경찰 주력을 배치했지만 막강한 반란군의 기세에 허무하게 무너진다. 순천역에 배치되어 있던 광주에서 온 200여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중대 내 좌익 하사관들의 반란으로 중대장과 사병들이 사살되고 반란군에 합류한다. 반란군은 순천경찰서 뒤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열었다. 누가 반동인지를 가려내는 일은 어린 학생들이 맡았다. 중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이 집은 경찰이 사는 집, 이 집은 정부 관리가 사는 집이라고 찍어주면 반란군이 즉시 체포했다. 반란군이 도주할 때 미처 생기지 못한 문건에는 잡혀온 사람들에게 대한 분류표가 있었다. 왕과 미왕의 두 종류였다. 왕이라고 적혀 있으면 바로 처결, 미왕은 미결로 즉각 처결은 아니었다. 처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십자가 비슷한 것에 묶어놓고 공포에 떨게 만든 다음 신체 여러 부분을 총으로 쏴 고통을 주고 마지막에 심장을 쏘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곱게 죽는 편이다. 한 여자 경찰관은 발가벗긴 채 묶어서 시내를 하루 종일 끌고 다니다가 쏴 죽였다. 순천경찰서 서장은 눈을 뽑고 온몸을 꽁꽁 묶어 차에 매일 끌고 다니다가 불로 태워 죽였다. 경찰관들은 산채로 모래구덩이에 파묻어 죽였다. 파묻고 기어나오면 죽창으로 찔렀다. 여자들은 눈을 파내고 아랫도리를 죽창으로 찍었다. 어른만 죽인 게 아니다. 반역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2~3살 난 아이도 거침없이 죽였다. 이렇게 죽인 사람이 순천에서만 1000명이 넘는다. 주어들은 이야기를 쓴 게 아니다. 국회 회의록과 순천문화원, 순천 승주향 토지 등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여순반란은 여수에서 시작해서 순천을 거쳐 광양, 구례, 곡성, 보성, 고흥, 벌교로 퍼져나갔다. 전형적인 불가사리형 폭동이다. 반란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알아서 먼저 폭동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27일 반란군은 진압되고 잔당들은 지리산, 백운산 등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든다. 전교조 교사 몇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거나 행사를 치렀는지 모르겠다. 빨치산은 이데올로기가 달랐을 뿐인 시대를 잘못 태어난 슬픈 운명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학살자이고 범죄자였으며 대한민국의 역적이다. 그것도 아주 소행이 불량한.